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경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매스컴 또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는 금리를 너무 이제는 급하게 그러한 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작용이 좀 서서히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가 위기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한 면인 기회를 볼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역대급으로 지금은 올 2023년도는 엄청난 부의 흐름, 부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재테크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부동산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어떤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모든 자산 시장이 지금 많이 거품이 꺼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더욱더 한번 딥하게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서서히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발바닥을 알 수도 없고 머리 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지금쯤은 어떻습니까? 한 무릎 언저리쯤은 오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서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재테크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테크 상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 골드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 경기 침체가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실물 자산, 특히 금 쪽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금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이고 이런 부분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리스크 해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어떤 상승을 하고 있는 금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매력은 있겠지만 토지 상승 부분보다는 사실은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지 투자 여러분 알겠지만은 개발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개발지라고 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입니까? 성장주, 주식으로 따지면은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뭘까요? 전기차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배터리, 2차전지에 관련된 그러한 주식들이 엄청난 성장성을 발휘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매출액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 매출액이 엄청나게 폭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주식의 지금 시세에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땅도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개발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두고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지는 어떻습니까? 흐름만 탄다라고 하면 몇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중에서 하나인 새만금.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여러분들 모든 키워드가 나오는 게 첨단 산업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바로 모든 것이 미래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바로 새만금에 대한 미래와 그런 어떤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치가 되고 있는 것이 새만금 산업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예측하기 힘들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급작스럽게 기업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속도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 금액이 더욱더 상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만금에 대한 미래가 더욱더 밝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큰 투자 금액을 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몰려올까요? 그 기업들은 이미 새만금에서 수지 분석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새만금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새만금이 더욱더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높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업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이 새만금 산업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 속도감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당연히 그러면 전반적으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빨라질 것이고, 그 주변 일대 부동산 시장을 자극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염두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재미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은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분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딜까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자, 당연히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당연히 조성에 따른 가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 지역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공구별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자, 109부터 해서 그리고 909까지 있습니다. 자, 109, 자, 209, 그리고 509, 609가 있는데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화면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바로 이어지는 여러분들 방송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매립에 대한 속도, 이미 매립이 완료가 된 상태 1209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분양까지도 완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제 상반기에 이제는 매립이 완료가 되면서 분양이 마무리가 될 지역이 509, 609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속도감이 가고 있는 것이 109, 209, 509, 609, 지금 이 4개의 공구가 올해 말 정도면은 분양까지 완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뿐만 아니라 현재 착공, 매립에 대한 착공이 들어갈 부분들이 바로 309하고 709, 809가 이제 올 하반기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1단계 사업과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1단계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로 2단계에 대한 사업까지도 빨리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2030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만금 개발청의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보고 있다가 이어지는 그러한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109 그리고 209 여러분들, 자, 509, 609가 현재 거의 다 매립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 분양까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 309하고 709, 809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이제는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 현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인 409, 909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새만금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속도감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만금 개발청의 의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이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가속 페달을 밟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에 대한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농어촌공사는 최근 확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을 통해서 최근 기업이 급증하는, 자, 기업에 급증하는 분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2030년도까지 2단계로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하겠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2030년도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러한 부분들은요, 새만금 개발의 78%를 써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거. 자, 개발 심리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 바로 2030년도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부분들이 현재 2023년도 무르익어가고 있는 새만금에 대한 개발 심리가 극대화되는 게 2030년도. 자, 결국에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떻습니까? 개발 심리가, 투자 심리가 가장 극대화되는 게 2030년도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투자에서 한 7년 안에 땅값이 단위 시간당 투자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1단계로 오는 2027년까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909 중에서 1, 2, 3, 5, 6, 7, 8, 09 그러니까 409하고 909 2단계 사업인 409하고 909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를 27년도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4, 909를 2030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죠. 자, 올해 안으로 5609를 준공하고 1209는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5609를 준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7809는 27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산업단지 전체 560만 평의 76.2%의 조성을 마무리하겠다. 27년도까지.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2030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 그 나머지는 바로 409하고 909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어촌공사는 이와 관련해서 4, 4분기에 37809의 매립공사를 착공을 하고 그리고 2025년도 1, 4분기에 산업용지의 공급을 추진하기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27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409 그리고 909 이 부분은 23.8%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산업수요 여건을 고려해서 오늘 2030년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당겨서 어쨌든 간에 109부터 자 909까지에 대한 산업용지 개발을 2030년도 안에 다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만 해도 기업 수뿐만 아니라 투자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농어촌공사의 계획은 최근 산업단지 입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자, 기업들이 서로 몰려오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빨리 매립을 해줘야 되는데 매립 속도감이 다 늦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내륙에도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국에는 지금 이 새만금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군산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거기에 늘어나는 일자리, 여러분들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인구 유입, 새만금 군산은 인구가 지금까지 약간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산업단지의 폭주로 인해서 인구가 앞으로 향후 엄청나게 급증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비례해서 부동산 가격이 책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계약 현황을 보면은요, 2020년도에 7개, 여러분들, 그리고 2021년도에는 9개, 그리고 2022년도 21개, 여러분들 점점 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3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점점 늘어나는 속도는 기업의 늘어나는 속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빨리 산업단지를 어떻게 추가 매립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농어촌공사의 자체 분석 결과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된 1209와 올해 말 준공되는 5609의 분양 대상 면적은 총 589만 3천 평방미터이나 분양 수요는 656만 2천 평방미터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얼마 부족할까요? 바로 66만
9,000평방미터의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빨리 채워줘야 된다. 그분들이.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매립에 대한 속도감을 높이거나 이 속도감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륙 지역에 추가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요, 현재 1, 2, 5, 6, 공구, 4개 공구의 분양이 43%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여 면적도 대부분 구체적인 투자 유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즉 1공구, 2공구, 5공구, 6공구 이 4개 공구는 이미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오겠다라고 한 부분들까지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투자 유치 상황을 고려할 때 2025년도부터는 산업용지의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서 378 잔여 공구의 조기 매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올해 들어서 가파른 기업 수요 여러분들 폭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가면 갈수록 속도감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이 산업용지에 대한 매립 속도감도 또한 높여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산업용지가 새만금 산업단지의 완성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언제나 2030년도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이 여러분들 어디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요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지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1공구에 대한 부분들, 2공구에 대한 부분들, 3공구, 그리고 4공구, 5공구, 6공구, 1공구, 2공구인데요. 바로 1, 2, 5, 6공구 같은 경우는 올해 다 어떻습니까? 매립이 마무리가 되면서 분양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 2, 3공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5, 6, 7, 8공구 8공구 또한 마찬가지 빨리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2027년도까지 마무리할 것이며,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의 2단계 사업인 4공구하고 9공구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마무리 2030년도까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를 매립을 해서 분양까지 마무리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공구부터 최종 9공구까지가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여기 산업단지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여기에는 당연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도 현재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에 여러분들 국제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산업단지가 지금 1공구, 2공구, 5공구, 6공구가 지금 들어오면은요, 기업이 위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러면은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텐데요. 일자리가 창출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임대 수요가 폭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평택의 고독 신도시 내에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땅은 부족하고 거기에 어떻습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현장 근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살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임대 수요가 폭증을 하고 폭등을 했다라는 거, 오히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는 임대 가격보다도 지금 현재 고덕동에 있는 평택 고덕동에 있는 그 오피스텔 원룸 시세가 더욱더 비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급격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될 텐데, 그러면 이 인구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아무래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과 가까운 쪽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집을 장만하고 어떻습니까? 거주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공항도 어떻습니까?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공항 일자리가 또 늘어나게 될 것이죠. 이렇게
급작하게 늘어나는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땅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찍혀져 있는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산업단지 개발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땅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 땅값은 급등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요 내초동 일대에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신다라고 하면 재미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TV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